내가 말을 하면 왜 사람들이 집중을 안 할까? 머리가 뒤죽박죽 복잡하고 자꾸 애매모호하게 말을 하게 돼요. 말하기를 매끄럽게 간결하게 하고 싶고 핵심을 잘 들리게 말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말버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말벗습니다.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좀 더 말하기를 매끄럽게 잘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 서론이 너무 길어서 말하기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잘 전달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시겠다고요? 오늘 제가 할 이야기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BBC 뉴스 앵커 출신의 로스 앤킨스 작가가 지은 사람들이 내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에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이 말하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많은 내용들이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너무나도 눈여겨서 본 것은 핵심을 잘 전달하는 이 7단계의 법칙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말하기가 탄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발표를 준비하거나 긴 말하기를 해야 될 때면 미리부터 단계별로 준비를 해주면 훨씬 더 완벽한 말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회사 내에서 회의를 하거나 보고를 해야 될 때, 그렇게 순발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될 때도 말하기의 공식을 잘 갖추고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준비해서 말하는 방법, 그 방법은 책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잘 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방법을 먼저 위주로 설명해 볼게요. 작가가 말하는 7단계는 이렇습니다. 내용을 구상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추출, 정리하고, 연결시키고, 조금 더 긴축시킨 후 전달하는 이 7단계예요. 그 중에 제가 주목한 것은 정리와 연결, 바로 긴축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첫 번째로 연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보를 연결한다, 말 그대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는 방법, 스토리텔링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작가는 뉴스 앵커로 일할 당시의 스킬들을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데요. 그중 아주 재밌었던 것 중 하나가 급정거를 피하는 것입니다. 이 뉴스도 결과적으로는 시청률이고요. 시청률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선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잡아놓는 스킬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급정거하고 잠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그 다음을 예고하면서 기대감을 부풀게 만드는 그런 스킬을 사용하는 건데요. 그만큼 방송을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앞에 본론을 소개한 후에 뒷부분에 이 한마디를 붙이는 거죠. 잠시 후 누구누구의 신곡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말로 하여금 뒷부분의 내용들을 기대하게 함으로써 더 듣게끔 하는 효과를 나타내죠. 그리고 이러한 급정거를 피하는 방법을 바로 끌기라는 방송용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말 그대로 언어를 끄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끈다, 말을 지루하게 늘어뜨려 놓는다의 의미가 아니라 뒷부분의 내용들이 더욱더 상상력을 자극하고 기대감을 충족하게 만드는 효과를 준다는 것이 키포인트예요. 만약 발표를 하는 사람이 지금부터 2024년 성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24년 성과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1년 동안 얼마나 멋있게 성장해 왔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부분의 한마디로 하여금 이 설명이 되고 또 구체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뒷부분에 자극이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이 스피치 강의를 하거나 또 사회를 볼 때 이러한 스킬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상대에게 의미를 전달할 때 그저 하나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소개함으로써 말하기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고 훨씬 더 스무스한 진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스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주 눈여겨본 것은 바로 훅입니다. 상대에게 어떤 임팩트로서의 작용을 하는 그런 언어적 스킬을 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문구나 통계치, 숫자, 단어 같은 것들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첫 머리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꼭 첫 머리에만 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말하기의 시작에 그것을 담으면 훨씬 더 임팩트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 최근 땡땡 기업이 2년 만에 매출 90%가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라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90% 매출 감소, 2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과연 타 업체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걸까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말하기의 뉘앙스가 바뀌어지죠. 하나의 훅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숫자나 단어,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을 첫 머리에 아주 강한 임팩트를 줌으로써 뒷부분의 문장들을 더욱더 기대감에 부풀게 만드는 거죠. 그저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도 이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어서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는 세 번째 스킬은 문장을 둘로 나눠라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문장을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문장을 짧게 간결하게 이야기해서 훨씬 더 귀에 잘 들리는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작가는 수영 강습을 안내하는 멘트로 예를 들었는데요. 저도 수영을 참 좋아하는지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수영 강습은 모든 나이의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일주일 동안 8단계로 진행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접수대 또는 웹사이트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문장을 수영 강습은 16세 미만 모든 아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강습은 총 8단계로 이루어지고요. 수업은 주말을 포함해 일주일간 매일 진행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 웹사이트나 접수대에서 등록해주세요. 이렇게 간결하게 바뀝니다. 어떠세요?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귀에 쏙쏙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드시죠? 단순히 지금 화면에 보여져 있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들려지는 것 또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음은 좋은 스토리텔링을 완성시키는 이 긴축의 단계입니다. 압축하고 요약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글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딱 기억에 남는 한 줄이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설명을 다듬을 땐 사적인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누군가한테 설명을 할 때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느낀 감정대로 열심히 나열을 합니다. 근데 그 나열했던 문장들이 과연 필요했던 문장인가를 생각해보면 다시 돌아갔을 때 불필요한 문장들의 연속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문장 선택을 할 땐 사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미리 글로써 한번 적어보거나 미리 구성해 본 것을 제거하는 그런 형태로 준비를 한다면 훨씬 더 좋은 말하기, 또 좋은 글들을 완성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말을 하다 보면 불필요하게 드러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특정 인명이나 지명, 날짜, 통계 이러한 것들은 과연 이 흐름상 필요한 것들인지에 대해서 잘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불필요하게 실명을 거론한다든가 구체적인 증명을 이야기한다든가 그러한 말들이 자꾸만 본질에서 어긋나는 말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어서 마지막은 정보를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제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다뤘던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면 말하기를 잘 생각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습니다. 생각 정리에 있어서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바로 마인드맵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피치 교육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 마인드맵이라는 이름을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써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작가 역시 마찬가지로 말하기에 갈래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의 주제별로 갈래를 선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이 갈래라는 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봐요. 우리의 말하기는 어떤 방향으로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당장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운동이 될 수도 있고 식이요법이 될 수도 있고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마인드가 될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래들을 내가 어떻게 빠르게 선정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말하기는 훨씬 잘 정리된 말하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가는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BBC의 교육과정 중에는 글을 쓰기 전과 후에 이 글을 5단어로 요약해서 정리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저는 이 말에 매우 뼈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양한 단어를 선택해서 말을 하는 것,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5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말하기를 한다면 훨씬 더 상대한테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단어 선택에 너무 목매어 있으셨던 분들, 이 단어를 많이 선정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내가 말하기를 잘 요약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핵심 5개의 단어를 한번 집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용은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처럼 머릿속을 심플하게 만들고 그것을 요약할 수 있어야
훨씬 더 정리된 말하기를 할 수 있다는 당연한 공식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 스피치 교육을 하는 입장으로서 이 스피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의 바람은 결국 내 말하기를 잘 전달되게, 핵심이 잘 들리게끔 이야기하고 싶다는 것을요. 그래서 말하기는 잘 설명하고 잘 이야기하는 방법을 아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마무리는요, 저자가 이 책을 통해서 담고자 했던 그 골자와 선배이자 동료에게 들었던 한마디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설명에 공을 들여야 할까요? 더러운 창문을 닦으면 세상이 더 잘 보이니까. 군더더기를 빼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과 감정, 메시지를 잘 전달하실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말벗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